47번 The Fox and Hedgehog입니다. 여우와 고슴도치. 자, 이 우화는 이런 겁니다. 자, 위험을 무릅쓰고 보다 더 큰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자그마한 그런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화가 됩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Fox and Hedgehog입니다. Hedgehog, 고슴도치라는 단어죠. 자, 원래 hedge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울타리, 장애 혹은 장애물, 자,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hog는 이제 돼지를 hog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고슴도치라고 이름 붙였고요. 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ox swimming across the river was barely able to reach the bank, where he lay there bruised and exhausted from his struggle with the swift current. 자, 한 마리 여우가 그 강을 건너 수영을 하면서 가까스로 그 뚝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뚝에서 그는 상처를 입고 지친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 빠른 물살에 아주 힘들게 물살과 싸움을 해서 지치고 상처를 입은 채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주어는 물론 fox죠. 명사가 문장 앞에 나오면 일단 주어로 봐라. 자, 동사는 was able to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삽입구, 삽입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 삽입구와 삽입절은 이렇게 주로 주어 다음에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했죠? 식으로 양쪽 콤마를 하고, 여기죠. 양쪽 콤마를 하고 삽입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요 swimming across the river의 성격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wimming across the river. 자, 여러분 이렇게 삽입절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분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분사의 기능이 분사 구문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분사가 이 앞에 있는 명사인 주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분사 구문으로서 이 사이에 양쪽 콤마를 하고 들어갑니다. 분사 구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해석을 할 때 접속사와 주어를 넣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주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주어는 앞에 있는 명사 fox로 보면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이 주어 다음에 이렇게 분사가 온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fox를 주어로 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놓은 게 좋은 것이죠. 자, 일단은 접속사가 문제겠죠. 접속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 앞에 있는 명사 다음에 분사 구문으로서 접속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앞에 내용이 없이 얘를 선택하는 접속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명사만 보고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뭐 하면서 뭐뭐인 채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물론 꼭 이러한 뭐뭐인 채 뭐뭐 하면서 주로 동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 부분 흐름이 정확하게 그러한 다른 접속사를 나타내도록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뭐 하면서 뭐뭐인 채가 아닌 다른 접속사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뭐 하면서 뭐뭐인 채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강을 수용에 건너면서 그 여우는 가까스로, 메얼리 하면은 가까스로 라는 뜻이죠. 가까스로 be able to reach, 그 뚝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rea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at이나 in을 일반적으로 장소가 올 때는 쓰지를 않습니다. 쓰는 경우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런 데는 가끔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장소에 도달했다 할 때는 전치사 at이나 in을 쓰지 않죠. 그러나 arrive를 쓰게 되면 얘는 자동사니까 arrive를 쓰게 되면 in이나 at을 쓰게 되죠. 대체적으로 넓은 장소에는 in을 쓰고 일반적으로 좁은 장소의 개념인 땐 at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요 콤마 나오고 요 where이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의 이제 계속적 용법이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나오고 자, 콤마가 나온 다음에 where이 나오게 되면은 자, 물론 문법적으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계속적 용법이죠. 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장소 혹은 시간 두 가지에 사용이 되죠. 장소나 시간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일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하는 하면 안 되죠. 그 대신 이 콤마는 대체적으로 뭐 접속사 and이나 but 둘 중에 하나로 거의 이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where는 뭐 there이 되죠. 거기서입니다. there이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요 앞에 있는 요 장소 가리키는 것이죠. 자, 콤마 when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콤마는 and, 뭐 but 내용에 따라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when은 자 앞에 있는 요 시간을 가리키죠. and the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정도. 그러나 그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콤마 있을 때는 뭐뭐는 하면 수식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일단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우는 상처를 멍이 든 채로 지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요 레이 물론 현재형은 lie죠. lie고요. 자, 이 동사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죠. 자, 요 lay 기본형은 lie고요. 앞에서 선생님이 구문 강의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바로 lie 역시 쩝쩝 동사죠. 뭐뭐한 상태로 누워있다, 놓여있다, 그죠? 쩝쩝 동사입니다. 비동사 계열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요 뭐뭐라고 하는
요 자리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형용사 또는 분사다. 오로서 얘들이 온다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bruised and exhausted라고 하는 기본적인 동사 출신이지만 거의 형용사화된 거죠. 이러한 즉 형용사 역할하는 것들이 뒤에 왔다. 자, 그래서 요 bruised and exhausted라는 것은 요 라이죠. 과거형 라이의 과거형이 요 레이의 보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bruise라면은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죠. 멍이 든 채로 and exhausted. exhausted 하면 지치게 하다죠. exhausted 과거분사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멍이 든 채로 멍이 든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된 이유 from입니다. 뭐뭐로 인해서죠. 멍들고 지치게 된 것은 어디서 그렇게 됐느냐? He struggled with the swift current. 자, current 하면은 빠른, 그렇죠? 물살 같은 걸 얘기합니다. 빠른 물살과의 싸움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Soon a swarm of blood-sucking flies set on him, but he lay quietly, still too weak to run away from them. 자, 곧 swarm of 하면은 주로 곤충의 떼 같은 것을 많이 나타내죠. 한때의 자, blood sucking fly,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이 자, settle on him, 그에게 앉았습니다. 자, a swarm of 떼거리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blood sucking 이런 식의 표현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peace, loving people. 자, peace, loving people 요 형태, 자, 유형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단어 보면은 의미는 금방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인지는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두 단어가 다음에 나오는 요 people을 수식을 합니다. 해석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요 peace는 을룰로 요 love란 동사의 목적어로 연결이 됩니다. 목적어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분사에서 뭐뭐하고 있는 이런 관계다. 뭐뭐하고 있는. 그래서 평화를 스펠링이 미안합니다. PEAC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peace 평화를 목적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뭐뭐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의 해석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명사가 나오고 하이픈이 나오고 동사 원형 ing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네들의 둘의 관계는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로서 뭐뭐하고 있는으로 일단 현재 분사화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명사를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 블러드가 목적이 되겠죠. 블러드가 목적이 되죠. 얘는 뭐뭐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뭐뭐 하는 의미로 이제
둘의 관계를 적절히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파리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 한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이 그에게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lay quietly, 조용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은,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얘 역시 앞에서 얘기한 접촉동사에 속하는 거죠. 뭐뭐한 상태로 누워있다. 뭐뭐한 상태로 누워있다. 자, 그런데 부사가 왔다는 얘기는 이 접촉동사가 아니다. 접촉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냥 완전한 동사로서 누워있다라는 자동사로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부사가 와서 동사의 행동을 좀 더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이 형용사가 오게 되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형용사가 오게 되면 he에 모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으고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he lay quiet 하게 되면은 형용사가 오게 되면은 여기에 quiet라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형용사가 와도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접촉동사로 봐서 뭐뭐한 상태로 누워있고 그럴 때 얘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he 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가 어떠냐 이런 얘기고 그냥 완전 자동사로서 그냥 누워있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이 경우에는 그냥 동작에 강조 주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었다, 조용했다 뭐 이러한 lay라는 동작에 강조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모든 접촉동사가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고 lie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 접촉동사일 때 그냥 일반 동사로서 완전한 동사 우리가 간다, 온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누워있다라는 완전한 동사로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사가 와서 동작을 좀 더 수식을 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경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뒤에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죠.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steal, to weak, to run away from them입니다. 자, 앞에 문장이 나왔고요. 앞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고 자, 그 뒤에 콤마가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 같으면은 이제 문장은 다 끝났죠. 완전히 문장은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다면 부사만 올 수 있죠. 다른 것이 오게 되면 명사가 온다, 형용사가 오게 되면은 명사나 형용사는 명확하게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라면은 수식한다면은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보호가 되면 얘는 문장의 주 요소니까 아무 때나 함부로 올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에 부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는 얼마든지 첨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왔는지 여러분들 뚜렷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형용사가 이렇게 와 있네요. 형용사가 지금 왔네요. 형용사가 왔습니다. 형용사가 왔고요. 자, 물론 투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강조했죠. 벌레들이다. 투투, 뭐 비교구 이런 것들 전부 형용사에 따라다니는 벌레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쭉 들은 학생들은 벌레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붙은 겁니다. weak라고 하는 형용사에 뭐에서 뭐할 수 없어라는 의미를 첨가하기 위해서 나중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없다고 봐도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형용사가 혼자 원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수식 아니면 보호죠. 그렇죠? 기본적인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수식하려면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식은 여기서 일단은 사용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 자, 보호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lie가 quietly라고 하는 부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완전한 동사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로 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들 주어 동사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콤마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분사 구문이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 동작, 그죠? 뭐뭐 하면서 연속 동작, 그리고 뭐뭐 했다. 결과, 그 결과 뭐뭐 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 분사 구문과 형용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being 생략하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해석은 being weak죠. 그러면 아주 약해져 있는 채로 조용하게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자, 물론 이렇게 형용사만 혼자 덜렁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 문장 속에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뭔가 왜 이렇게 뭐 할 정도로 뭐 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해서 뭐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추가되는 그런 표현이 연결이 되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 weak라고 하는 지금 이 weak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to라는 것이 이제 의미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조용하게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약해서 그 벌레들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그 정도로 약한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분사 구문의 요 앞에 being이 생략된 그러한 이제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So being still too weak to run away from them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뒤에 연결이 되어 있다. 뭐뭐한 채로 동시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뭐뭐하면서 그러한 분사 구문이고 being이 생략된 그러한 형태고 형용사가 남았고 형용사의 의미를 나름대로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to라고 하는 부사를 형용사 뒤에 붙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hedgehog happened by. 자, happen by 하면 우연히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happen by. 자, 한 마리 고슴도치가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Let me fly away, he said kindly. 내가 그 파리들을 쫓아 버릴까요? 라고 그가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자, 물론 형식으로 따지면 let은 사역동사니까 이제 목적이고 뒤에 원형이 와야겠죠. 당연히 목적보 동사 원형이 오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간단하게 let me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동사가 오겠죠. 동사 I will이라고 보면 됩니다. I will 동사입니다. I will drive. 내가 그렇게 할게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죠. No, no, exclaimed the fox.
Do not disturb them. 아니야 라고 여호가 소리쳤습니다. Do not disturb them.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They have taken all they can hold. 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은 이미 가졌다. 자, have taken. 물론 현재 완료고요. 목적은 all이죠. 자,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이 되고요. 그래서 they can hold라는 이것은 앞에 있는 all을 지금 이제 수식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hold의 목적이 물론 이제 all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have taken, 다 취했다. If you drive them away, another greedy soul will come and take the little blood I have left. 자, 만약에 너가 그들을 내쫓아 버리면 또 다른 탐욕스러운 떼거리들이 와서 가져갈 거다. Will come and take the little blood I have left. 물론 요 사이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이 돼서 I have left는 앞에 있는 little blood를 이제 수식을 하겠죠. 자, 내가 남겨놓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피마저도 와서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요 drive라고 하는 이 동사. 자, 앞으로 네가 뭐 하게 되면 자, you drive them away. 앞으로 그들을 내쫓아 버리면 내용상으로 보면 미래죠. 앞으로 하게 될 거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뭐뭐라면으로 하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will을 쓰지 않습니다. will 쓰면은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주절에는 즉 if가 끝나고 연결되는 주절에는 당연히 미래의 일이라면 미래 조동사를 써야 되죠. if절에만 쓰지를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